지난 시간 우리가 만났던 그녀, 마치 한국판 섹스 앤 더 시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주인공인 듯 30대를 잘 보냈던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녀는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한때 대기업 TF팀에서 전문가로 불리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그녀는 지금도 프리랜서로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아니, 10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 통증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그 통증의 원인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진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병에 걸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신체 장기가 망가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녀가 병원에서 받았던 검진 결과가 정상이었을 때에도 아팠는걸요? 그때 검사했더니 정상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그녀가 추측했듯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서 번아웃이 온 걸까요? 번아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네. 네. 그런데 그녀는 아플까봐 적당히 일하며 무리하지 않았을 때에도 아주 충격적인 통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가 겪어온 통증의 정체는 몸이 하는 절규였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진짜 자기가 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며 다른 모습으로 살고자 할 때 몸이 먼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며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러니까 본인의 신체의 여러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사보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본인이 부정하고 지내면 지낼수록 몸이 자기를 파괴하는 오토임뮨 디지즈를 하는 건 이야기하는 게 본인이 일어나고 있는 병을 의사들은 오토임뮨 디지즈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면역 질환이라고. 예. 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몸에 자폭 시한폭탄 같은 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비유거든요. 실제로 그런 병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그런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가. 폭탄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렇죠. 그 폭탄은 진짜 자기가 살고 싶은 자신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본인 몸이 부르짖는 뭉크의 절규가 아니에요. 본인 몸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몸은 왜 이렇게 절규하는 것일까? 그리고 황 박사는 어떻게 그 통증이 몸이 하는 절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가 진짜 살고 싶은 모습은 무엇이고 그녀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만성 통증.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통증을 오랫동안 겪었기에 지금 그녀는 빈털터리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마음이 급합니다. 어서 빨리 돈도 벌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은 과거의 멋지고 잘 나가던 그때와는 분명 달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녀는 알 수 없는 병과 싸우다가 복귀하고 또 자신이 그동안 나름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것을 확인받기 위해 책도 2권이나 출간했어요. 새로운 사업 계획도 실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업에 실패한 아빠를 도와서 함께 사업을 다시 해보려는데 아니 그런데 황 박사는 내담자의 소망에 대해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길을 확실히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망하는 거를 대를 이어 전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40대에 들어선 그녀는 자신이 일해온 경험을 담은 브랜딩에 대한 책을
한 권도 아니고 무려 2권을 출간했어요. 강의도 할 정도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에 실패한 뒤 농촌으로 돌아가서 전원 생활을 하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사업을 할 생각을 하는 효심까지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황 박사님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깊은 생각에 대해 마지막으로 죽을 길을 확실히 찾아간다고 말하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망하는 것을 대를 이어 전승한다는 이런 심한 말을. 정말 황 박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는 황 박사가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브랜딩 책을 내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이 업계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았다고 믿고 있는 그녀의 말에서 그녀의 30대 경험의 정체에 대해 마치 허세에 가득한, 아니 자기만의 착각 속에 빠져 중년으로 접어들게 되는 사람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고 내담자의 허한 마음, 자신의 30대를 멋지게 보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까발리지는 않았어요. 단지 내담자가 정말 자신의 그 멋진 30대가 혹시 상처뿐인 영광이거나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답니다. 대체 어떤 상담이었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33 무렵 대기업의 TF팀에서 잘 나가던 그녀의 모습을 회상하는 멋진 하루에 대한 상담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했던 것 같아. 가장 멋있던 하루를 보낸 거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멋있다 하루. 네. 그런 흔한 그 뉴욕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커피 들고. 섹스 앤 시티 뭐 이런 네, 수준. 딱 멋있는 옷 입고. 그렇죠.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네, 거기 같은. 딱 피고. 아이고, 네. 그럼 30대 초반에는 자기는 뭘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산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혹시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그거조차 네. 여전히 없었어요. 지금 생각했을 때 없었어요. 그땐 있었을래나? 지금 생각도 없는데 없었어요. 그때 있을 리가 없죠. 그건 없는 거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대에 비해서는 30대 내가 훨씬 더 활기차고 또 20대는 내가 아무것도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회에서 어떤 역할이나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았는데 30대에는 그것도 할 수 있게 돼서 돈도 막 벌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회사에서 일을 한 거야?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한 거야?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직책이 높았어서 네, 잘 벌었어요. 한 달에 월급 얼마씩 받았어요? 그때 한 500만 원 가까이. 500만 원, 10년 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았으면 다 엄청 썼어요. 능력 네. 인정받고 잘 지냈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본인은 자기 능력이 어떻길래 10년 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때 저는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갖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밝은 에너지를 갖는 사람이 네.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냈고 막 웃으면서 뭐 이렇게 명랑하게. 명랑하게. 근데 이제 이 일이 클라이언트랑 하는 일들이니까 클라이언트랑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디자인을 맡긴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만나서 미팅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연락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떠세요? 의견도 물어야 되고, 그랬을 때 되게 좋게 그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클라이언트 요구를 잘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그렇죠. 네. 네. 그때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능력이 어떻길래 500만 원씩 월급을 받으며 인정받았던 그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클라이언트랑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요? 이런 셜록 황의 질문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하였나요? 당신은 왜 그 일을 하였나요? 당신은 자신의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나요? 와 같이 모두 30대의 멋진 그녀의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랍니다.
30대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30대는 정작 자신이 믿는 뚜렷한 무엇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믿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조직 생활을 했을 뿐이었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자신이 돈을 잘 벌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남들에게 멋진 사람으로 비춰진다고 믿고 싶더라도, 청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의 자신의 삶은 사실 달콤한 솜사탕과 다르지 않지요. 이것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듯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대기업에서 한 프로젝트는 회사 임원과 불륜녀였던 친구가 꽂아준 일이라고까지 하네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뭐라 그러지? 민감도가 높다고 해야 할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네.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가, 이 부분이 내한테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멋지고 잘난 모습으로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건 더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 자동으로 돼요. 아, 자동으로 네, 돼요? 이렇게 되면 멋있어 보이겠지? 그렇죠, 그렇죠. 네. 저를 그 회사에 꽂아준 친구가 아, 주인공이라서. 아니, 그 친구가 불륜의 주인공이, 네. 그 친구는 싹 빠지고 절 본인을 데려오니까 집어넣으면서. 쟤 누구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원의 뭐 친구야. 어쩌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아바타야? 뭐 이제 그쵸, 이러면서 그쵸. 예. 본인 난 뭐지? 그럼 그 임원이 내한테 해준 거는 그 친구 때문인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유지를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예, 이제 그 추가 계약 때는 못 하겠다. 그때는 더 이상 내가 줄을 못 하겠다. 한 1년 반, 2년? 1년 반, 2년. 네. 그럼 그 사이에 본인은 뭐 면역 치료한다고 한 거 외에는 특별히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뭐 노력은 한 거는 별로 없죠. 그냥 놀았어요. 놀았죠. 네. 할 얘기가 있고. 무슨 할 얘기? 나 아프니까 일 못해. 그렇죠,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모른다? 본인이 네. 완벽한 이유가 내가 아파야 되는 거고, 내 통증의 역사는 내가 놀 수 있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기특하기도 하네요. 그럼. 그럼 기특하죠. 네. 기특한 통증인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싫다. 그러니까요. 네, 그건 본인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인정을 안 그때 했을 몰랐어요. 뿐이지. 그때 몰랐죠. 그때 몰랐다. 네. 그때도 모르고 지금도 사실 지금 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녀가 아팠던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 아니, 자신의 멋진 30대를 대표한다는 대기업에서의 TF팀과 관련된 일을 사실은 하기 싫었기에 더 이상 계속하지 않기 위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대체 셜록 황은 내담자의 멋진 30대는 자신의 일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일로부터 스스로 도피하는 또 다른 활동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멋져 보이려 한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그녀가 30대를 마감하는 시기인 2020년 6월에 했었던 마음의 MRI인 WPI 검사 프로파일이 있네요. 30대 후반이었던 그녀의 마음은 이런 프로파일로 나타납니다. 셜록 황은 이를 통해 실제로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30대를 살았던 것인지에 대해 이런 돌직구와 같은 질문을 던지네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떤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꼈을까요?
본인이 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람이라든지 성취감을 느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멋있는 일이라서 한 것 같아요. 성취감은 본인 스스로 느끼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멋있는 일인데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외부 컨설턴트. 뭔데 그 외부 컨설턴트의 역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거의 사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기름칠하는 수준에서 외부 컨설턴트지. 본인 스스로 내가 이 프로젝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의 전문성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성장 발전한다.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을걸요. 그렇죠. 그 돈을 내가 뭐 더 번다고 해서 내 삶이 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니었고, 본인이 그 돈을 벌어가지고 뭐 집을 산다든지 하는 그 정도로 할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냥 본인이 쓰고 지내는데 충분한데, 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 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이 카드 써 라고 할 정도로 있으니까 굳이 뭐 그 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구도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거는 본인은 일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2020년 6월은 30대 후반이었던 그녀가 남미에서 놀다가 돌아와 강원도 시골에서 개를 산책시키며 첫 번째 책의 출간을 기다릴 때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그녀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황 박사는 묻습니다. 왜냐하면 30대에서 40대로 접어드는 인생의 전환기에서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으며 또 어떤 생활을 보냈는지를 WPI 프로파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기억하는 그녀의 삶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녀는 자신의 중요한 1차 인생의 전환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네요. 남미 여행을 다녀오고 그리고 책도 집필하면서 마치 새로운 생활을 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요. 그렇다면 그 책은 무엇에 대한 어떤 내용일까요? 남미 여행 중 집필했다니 분명 남미 여행에 대한 책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의 책은 남미 여행이 아닌 본인이 30대에 나름대로 멋지게 경험한 기업에서의 일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신기한 건 그녀가 그 책을 출간하고 난 직후인 2021년에 정말 굉장한 통증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녀의 30대의 멋진 기업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책, 자신의 활동을 전문가의 업적으로 포장한 그 책이 출간되어 나올 무렵부터 그녀는 과거 10년 동안 겪었던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통증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닐까요? 왜냐고요? 바로 그녀의 책이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다면 황 박사와 내담자와의 상담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년 겨울에. 겨울에 네. 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책을 또 이 집필하고 있고 남들이 보면 본인은 엄청나게 성공한 인생처럼 되게 멋있게 보이네요. 그죠? 네. 2020년 6월에 남미에서 놀고 돌아서 강원도 시골에서 개 산책하면서 첫 번째 책 출간을 기다릴 때 아이디얼리스트의 릴레이션과 컬처 만빵이고 또 리얼리스트의 모습으로. 근데 사실은 에이전트가 바닥인데 본인이 책 출간을 기다린다면 그 책은 뭐에 대한 책이었어요? 제가 했던 일들을 예. 에세이 형식인데 그 브랜딩에 대해서, 네, 브랜딩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제가 했던 일을 사례 삼아서 이제 분석하고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책을 이제 출간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 나름대로 30대에 했던 그 경험을 책으로 출간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책 출간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2021년을 시작하는 겨울인데, 이때 느낀 통증은 굉장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통증은 대체 뭘까요? 지금 여태까지 대화를 미뤄보았을 때 네. 하기 싫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으니까 하기 싫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네. 하지 말라고 몸에서 또 또 신호를 보내기 네.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책도 썼으니까 이제 일도 더욱더 들어오고, 일도 예. 들어오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근데 사실 본인이 그래서 책 쓰고 나서 전문가로 인정받으니까 한편으로 야 이건 너무 쉽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했죠. 했어요? 네. 그리고 전문가로서 컨설팅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사람들이 이 정도만 도와줘도 되게 감사해하는구나.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게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사람들이 이 정도만 도와줘도 되게 감사해하는구나. 비교적 쉽게 요 정도면 주면 뭐 얼마 정도 프로젝트가 되니까 그 다음 책도 한 권 썼겠다. 그래서 책을 두 번째 책을 쓰자라고 해서 두 번째 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10권은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10권 정도만 내면 네. 이 업계에 너가 이제 진정한 전문가로 자리를 잡을 거다. 네. 아, 그랬군요. 그녀가 30대에 했던 그 멋진 기업에서의 일, 그것을 소재로 책을 쓰는 일, 또 그것을 보고 요청받은 다른 일도 다 하기 싫은 일의 반복이었다는 마음을 내비치네요. 하기 싫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남들에게 무척 멋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쉽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그 일을 남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는 정도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녀의 통증, 그것은 바로 남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는 나에게, 나의 몸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벌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양심의 목소리, 절규였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그때는 몰랐죠. 아니, 인정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더 속이면서 더 멋지게 꾸미기만 하면 더욱더 멋진 40대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에 대해 그녀는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책을 내고 강의나 교육받는 일을 하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강의나 교육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요? 책 내는 걸 엄청 부러워하고요. 나와가지고 토크하는 건 상당히 재밌고 또 본인 나름대로 멋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본인은 뭐로 소개를 그러면 그때 행사에서 보통 하나요? 그게 항상 그쪽도 애매하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할까요? 하고 저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네.
본인이 적극적인 메시지라는 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브랜딩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던가 나는 이런 방향으로 항상 일을 하고 있다라던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없는 것 같고 책에 그냥 사례니까 책에 있는 사례들을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했어요 라던가 이렇게 에세이처럼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있으면 좋겠어요. 뭐가 책 내는 게 참 쉽다라고 느껴질 때, 누군가는 내가 그 일이 쉬워질 만큼이나 그렇게 잘하나? 혹은 내가 덜 수고스러우면서 더 잘 나가 보이고 멋져 보이는 비결을, 그 방법을 알게 되었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지 라고 생각하고 뿌듯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과연 두 번째 책을 낸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두 번째 책이라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아팠어요. 두 번째 책 출간을 위한 원고 작성을 시작한 그때 이후에 네. 두 번째 책을 교열을 하는데 교열 그만하라고 혼났어요. 교열을 편집장한테. 하는데 편집장한테 교열 그만하라는 걸 혼났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뭔가 계속 보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예. 그렇죠. 계속 보충하고 싶었어요. 왜 보충하고 싶었을까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본인이 처음 쓴 책 내용에서 특별히 발전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본인 경험을 이 리사이클을 하든 에세이를 쓰더라도 뭔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건 명확하지 않은 거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두 번째 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두 번째 책은 첫 번째 책의 또 다른 연장선인데 본인이 그거를 뭔가를 더 넣고 싶은 거는 두 번째 책이 첫 번째 책과 달라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뭘로 달라야 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네. 마음이 안 들었던 거죠. 그쵸. 뭔지도 몰랐고. 그렇죠. 뭔지도 네, 몰랐고.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뭔지 알고 싶어. 뭔지 알고 싶다.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걸까요? 지금 그거를 본인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본인 온몸이 사보타지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싶다는 건가요? 제가 알고 싶다고 말씀드린 건 첫 번째였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는 두 번째. 본인 나름대로 우아하고 멋진 책을 내는 걸 했지만은 그거는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내가 내한테 사기쳤다라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죠. 그쵸? 아니에요. 저는 약간 그런 기분을 계속 느끼고 살아서 그럼요. 온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럼요. 네. 본인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본인 몸이 먼저 본인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남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대충 폼 잡고 전문가로 포장하면 성공한 삶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몸이 먼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며 절규를 했지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전문가로 거듭나게 된다는 그 책을 어떤 마음으로 쓰고자 했는지, 무얼 담아내고자 했는지, 그녀의 마음을 마치 양파 껍질을 한 겹 한 겹 까듯이 묻는 셜록 황의 질문에 그녀는 무얼 담아야 할지 몰랐다. 아니, 담아낼 게 없었다는 걸 직면하게 되네요. 그렇기에 그 일들은 그녀에게 허상, 모래성과도 같았지요. 그녀는 왜 이렇게 멋져 보이려는 포장지를 자신에게 자꾸만 덮어 씌우려 했던 것일까요?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자기 모습과 되고자 하는 모습이 다르다고요. 그중 첫 번째, 진짜 자기 모습에 대해 이렇게 사연에 썼어요.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잘하고 대충대충 잘 넘어가고
임시 방편을 사용해서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거나 금세금세 눈치를 살펴 일을 처리하는 것에 능합니다. 자신이 임기응변에 능한 것에 대해 좋게 말하면 센스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녀는 스스로 그런 자신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었어요. 그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 자신을 속이는 것에도 능하게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자책했답니다. 그리고 이와는 또 다른 되고자 하는 모습은 자신이 부러워하는 모습의 사람들을 동경하며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고 평범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것들을 목격하면 부러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그래서 열심히 사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힘의 큰 지분이 그 친구들에게 있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스스로를 달래온 덕에 이를 그르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동경하며 모방해왔기 때문에 지금껏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난 사실 정반대인 사람인데 라는 생각에 늘 답답함을 느껴야 했답니다. 진정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닮고 싶어서 표면적으로나마 잘 따라해 왔더니 저를 꽤 진정성 있고 선하고 마음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매사에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며 다 그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예찬했답니다. 이런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그녀는 한량처럼 적당히 대충 살고 싶은 자신과 세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자신이 한 몸 안에 살고 있다고 요약하여 말합니다. 그녀는 후자를 따르며 살고 있다고 하지요. 근데 본인은 어느 몸에 있는 어느 누구를 쫓아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 후자. 네.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녀의 마음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본인은 자기 능력이 어떻길래 10년 전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때 저는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갖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럴수록 자신이 더욱 잘 산다고 믿었고 짱 멋진 나에 취해 있었다고 하죠. 진짜 신났어요. 피크라는 생각이 들죠. 피크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책 내는 걸 엄청 부러워하고요. 그런데 그녀는 셜록환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그렇게 살고자 해왔던 것이 사실은 빈 상자에 멋진 포장지만 열심히 두르는 일이었으며 나에게 사기를 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직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없는 것 같고 있으면 좋겠어요. 뭐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자신. 네. 그렇게 살고 싶어서 본인이 책을 썼어요. 네. 근데 그 책은 사기성 책이에요. 네, 기획한 사람은 네. 뭐 얼마든지 좋은 기획 의도를 했지만은 본인은 알거든요. 본인의 경험도 뭐 나쁘지 않고 그런 경험을 이 외부 컨설턴트로 하는 것도 훌륭하게 잘했는데 알거든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를 본인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네요. 그쵸. 그거를 사람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믿으려고 하는데 내 몸은 그거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그거 안 오네. 네, 안 오네가 아니라 네. 내가 사실을 내가 폭로하겠어. 그래서 너 스스로 무기력하고 진짜 안면 근육이 지 마음대로 놀고 그래서 그 일을 내가 도저히 못해요라는 놀라운 무엇보다도 솔직한 몸의 반응이라는 거죠.
진짜 자기가 살고 싶은 자신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본인 몸이 부르짖는 뭉크의 절규가 아니에요. 본인 몸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왜? 본인 자기 마음이 하는 절규는 안 받아들이거든요. 두 번째 책 출간을 앞둔 직전인데 거기는 휴먼 아이디어로 놓으면서 칼초 만빵이고 그 다음에 매뉴얼 바닥이고 릴레이션 높은데 에이전트도 바닥이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엄청 자기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너무나 우아하게 잘 생활하는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이 요란한 빈수레자 알맹이 없는 깍중이 같은 그 상태라는 건 본인은 알아요. 그렇지만 적들이 결코 알지 못하도록 아주 잘 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는 건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때는 알았나? 하여튼 그냥 지금 알아요. 지금은 알아요. 네. 그때 내 마음이 그랬다는 거. 네. 본인이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열심히 해서 그게 성과가 있는 걸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이유는 본인도 알죠. 네. 막상 그 일이 벌어지면 본인은 감당을 못한다라고 또 생각도 들고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네, 그게 신나지 않아요. 사기를 쳐서 크게 한 건 하고 나면 조용히 숨어 지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마저 들기에 막상 생각했던 성과를 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던 그녀. 그럼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녀는 안 아프고 돈 잘 벌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 자신과 사이좋게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선 그녀의 몸은 주기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며 절규를 하고 있으니 그녀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살아가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하겠죠. 또한 그녀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만족감, 성취감, 자기 신뢰감을 단단하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왠지 이걸 해내면 안 아플 것 같습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녀 스스로 이미 내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모습이 되지 않고 성취감이나 뿌듯함은 없고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지는 삶에 대해 아픔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바라는 만족감, 성취감, 자기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역시 스스로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오늘 상담에 와가지고 이중적인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진료를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담 받으면서 저 보니까 웃기네요. 그렇죠. 열심히 썼는데. 열심히 썼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상상도 못했죠, 그죠? 네. 네. 이중적인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진로를 명확하게 찾아는 있어요. 있어요? 네. 이중적인 게 아니고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본인은 왠지 이걸 해내면 안 아플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시지푸스의 저주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지푸스의 저주는 왜 시지푸스가 그 저주를 받은지 아세요? 모르겠네요. 네. 지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 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 소위 말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면 신의 뜻에 너희 운명에 맞춰서 살아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지푸스는 그리스의 왕이었는데 신이 뭐라 그러면 웃기네. 네가 신이면 나는 인간이다. 나는 나대로 살겠다. 나는 왕이야. 그러면서 제우스는 신이라고 해서 왜 하는 짓이 그 모양이야. 바람이나 피우고 너는 왜 신이라고 그러면서 나무고 빼들어가고 이 나쁜 놈 새끼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거역하고 욕하고 신을 덩쳐먹고 이런 그를 아주 열심히 잘했거든. 심지어는 자기를 벌하러 오는 신을 골려먹고 신을 잡아 가두는 그런 놀라운 능력까지도 발휘했던 게 시지푸스의 살아생전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죽었는데 지옥의 신인 하데스를 속이고 또 거기서 탈출할 정도로 이 시지퍼스가 자기 운명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본인이 내가 20대 때부터 내 살고 싶은 대로 계속 살았으면 저는 아프지 않고 지금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막 들죠. 네. 네. 노는 걸로 돈을 벌었어. 그냥. 그렇죠, 그렇죠. BTS나 아니면 디자인 분야에서 어떻게 이런 BTS가 거지? 됐으면 본인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본인은 단발성으로 작품을 쫙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팔아챙기고 또 그거를 가지고 이벤트를 하는 그런 이벤트성 전문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로 나갔으면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왜 그쪽으로 안 나가셨어요? 왜 찌질하게 기업체 디자인 컨설팅하고 기업체에서 뭔가 일하는 걸로 그걸 하면 내가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내가 좀 더 빨리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했던 거죠. 네. 죽을 길을 본인이 찾아간 거죠. 본인의 그 셜록 황은 왜 신화 속 인물 시지프스를 소환해 왔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노는 걸로 돈을 벌어야 됐다는 말을 꺼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과 신을 통틀어서 시지프스만큼 꾀가 많은 캐릭터도 없을 거예요. 그는 여러 신들을 골리고도 천수를 다 누린 인간이었죠. 이런 시지프스의 모습이 임기응변을 잘하는 그녀와 참 닮았습니다. 저는 회피를 잘하기만큼 새로운 즐거운 자극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발적으로 뭔가를 추진해버리는 폭발성과 단기간의 집중력이 있어서 그걸 잘 잡고 노력해서 완성해내면 어느 정도의 만족감과 성취감, 자기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녀 스스로도 어떻게 살아야 만족감, 성취감, 자기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진정성 없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믿었던 바로 그 모습대로 살면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답니다. 새롭고 즐거운 자극을 찾아내는 그 재주를 살려 반짝반짝한 일들을 벌였다면 즐겁게 놀듯이 일하며 돈도 벌었을 텐데. 그런 삶의 모습을 셜록 황은 디자인 분야의 BTS가 되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라며 찰떡 같은 비유로 정리해 주시네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마치 시지프스가 천수를 누린 후 죽은 뒤에 바위를 산 위로 끊임없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은 상태와 같이 살고 있죠. 그동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알게 된 그녀는 노는 걸로 돈을 벌었어야 됐는데 라는 말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녀는 놀듯이 살면 안 된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제시하는 대로 따라하고 대충 그렇게 폼 잡고 포장하면 성공할 거라 믿었죠. 사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속이고 능멸하는 것이었는데 마치 나쁜 짓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듯이 그녀는 스스로 그것을 온몸의 통증으로 느껴왔던 것이랍니다. 지난 10년간 로컬 비즈니스에 대한 브랜딩도 꽤 해왔고 현재 하고 있는 브랜드 컨설팅과 디자인, 교육과 집필 등의 경력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일즈에 대해 받은 교육 등을 총동원해서 꾸준히 쌓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럴 때 이제 그동안 해온 것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면 티끌모아 태산이 되지 않고 대개는 티끌모아 쓰레기 모으면 난지도가 되거나 난지도 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워서. 네, 아까워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속 쓰레기장을 뒤지는 게 뒤져도 뭐 간혹 나올 것도 있을 테니까 계속 뒤지시면 돼요. 본인이 몸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약간 그걸 계속 속이고 피하고 싶었는데 네.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인정하게 됐다.
지금도 매일같이 열심히 굴려 올리고 있는 바위 덩어리를 지금까지 굴려온 게 아까워서 계속 굴릴까 하는 그녀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까지 해주는 셜록왕. 그녀의 통증은 바로 그녀가 진짜 살고 싶은 자신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사기치며 살면 안 된다며 그녀 마음을 대신하여 몸이 외치는 절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몸은 그와 같은 절규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그녀는 진짜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해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잘하고 대충대충 잘 넘어가고 임시방편을 사용해서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한다며 마치 잔꽤 많고 얍삽하고 책임감도 근성도 없는 사람처럼 표현했지만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었던 그녀의 그 마음이 한껏 담겨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녀가 가진 특성에 대해 이렇게 묘사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소한 이슈거리도 아주 재미있게 꾸며 큰 이슈로 만들어내고, 그녀는 한 가지를 오래 하지 못한다. 매번 새로운 무언가를 벌려 언제나 신선함,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다고요. 생존하는 최고 여성 아티스트라 불리는 일본의 쿠사마 야요이. 그녀는 30 중반의 나이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초청받지도 못했음에도 전시 바깥 잔디밭에 약 1,500여 개의 물방울 오브제를 쌓아놓고 개당 $2에 판매하는 자신만의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쿠사마는 그저 무명 작가에 지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고 그것을 왜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나가며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실현해 나갔기에 결국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후 그녀는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그녀에게도 셜록왕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하였나요? 당신은 왜 그 일을 하였나요? 당신은 자신의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나요? 이런 의미의 질문을 왜 던졌는지 이제 더욱 다가오시죠? 우리가 만난 그녀의 30대는 정작 자신이 믿는 뚜렷한 무엇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었고 그냥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믿고 있었을 뿐이기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비춰지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그 포장지 안에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내가 겪은 통증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사기치며 살면 안 돼 하는 내 몸의 반란이었다는 걸 오늘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찾아나가는 다음 상담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상담을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시원하네요. 아, 시원해요? 네. 네. 본인이 이제 라이브 상담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알아나갈 건가, 아니면 대면 상담, 개인 상담을 받으면서 네. 내가 좀 더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더 인정하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 생활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라는 거를 좀 더 분명하게 네. 조언을 받는 게 좋을까? 네. 그거는 본인한테 달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다음 상담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 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